근데 이재명 대표가 현직 당 대표니까 뭔가 또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난다든지 어떤 수습할 계획이 전혀 없나요? 그런 계획은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계속 이낙연 대표가 하나 그 주변 분들이 해온 말씀이 요구사항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하나거든요. 당대표 사퇴하고 뭐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라는 게 그게 거기서 한 발자국도 바뀔 가능성이 없는데 저는 뭐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직 당대표시니까 만나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생존 본능에 의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은 끝까지 갈 겁니다. 그러니까 당 전체를 갖다가 자신의 생존을 위한 이제 도구화할 거고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법 리스크고요. 지금도 이낙연 대표가 딱 치고 나온 데는 배경이 된 게 김용 유죄 판결이라고 보거든요. 그다음 또 다른 선거가 있는데 김인섭 씨거든요. 이분이 바로 뭐냐면 성남시청 안에는 이재명이 있고 바깥에는 김인섭이 있다. 이게 그 허가방이었거든요. 이 사람도 이제 판결이 곧 나옵니다. 그러니까 퍼즐들이 맞춰 나가는데 퍼즐들이 맞추잖아요. 퍼즐 딱 하면 빈 퍼즐의 모양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갖다 지지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카드기 때문에 지지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0.7% 간신히 겨우 정말 졌지만 잘 싸웠다. 이거 유력한 카드인데 이게 정말 하게 되면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거든요. 이분이 사실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까? 그 믿음이 훅 흔들릴 때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인데 조금 민감한 사람들은 일찍 반응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위증교사죄. 이거는 총선 전에 판결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게 할 때마다 이재명 체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지역구 출마 예정하고 계시나요? 지금 그러니까 지역구로 출마할 건지 안 할 건지 뭘 할 건지 지금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 의미가 없죠? 계약은 다 하실 겁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이 아니라 네. 어쨌든 선거 한 달 반 정도 또 2달 사이에 그 당시 어떤 여론이라든가 국면들 네. 또 공천이 이제 본격화됐을 때 그런 성과들을 보고서 그 민심의 흐름을 보고서 판단하는 문제지. 재판 상황도 좀 보고. 근데 이재명 대표가 다시 개항에 출마하는 건 좀 염치 없는 행동이에요, 사실은. 좀 다른 명분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지금 엄청 인적 쇄신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너무 조용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좀 민주당이 조용하니까 당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건 사실 슬픈 얘기잖아요. 저는 오히려 총선 시기에 너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조금 천천히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선거 전략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영향력은 오래 가질 않거든요.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고 또는 뭐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 역효과가 열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역효과가 열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총선이 이제 공천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중진들 중에 저기 불출마 선언하는 분이 6선의 박병석 의원인가 하고 우상호 의원이 4선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그분하고 그 나머지 초선들은 홍성국 의원이라든가 이탄희 의원들은 개별적인 그 사정 때문에 불출마 선언한 거지. 출마를 계속 해야 될 분은 불출마 선언을 하고 어쨌든 이건 좀 이상하지 제가 않습니까? 보기에는 공관위가 구성돼갖고 1월 중순부터 세입물도 영입하고 어느 지역에도 보내고 공천 과정을 통해 갖고 정말 그게 최종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얼마나 바꿔냈는지 얼마나 새로운 인물을 바뀔 가능성은 없고요. 바뀔 가능성 자체가 없는 그거는 거고. 만약 우리 진 교수님 말처럼 아무것도 안 바뀐다고 하면 그건 필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필패죠. 아니 안 바뀌어도 민주당이 필패로 안 바뀌어도 저쪽에서 더 못하기 때문에 그거 이제 버티고 있는 건데 그렇지 바뀔 가능성은 없고 이 경향이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더 강성으로 채워질 거고 더 친명 체제로 가고 왜냐하면 지금 벌어지는 게 당원도 개정이 그렇게 됐고 모든 게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걸 부정하시면은 대통령실 비슷해져요. 민주당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워왔던 민주당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이 이 대표 퇴진과 비대위 체제 전환을 처음으로 요구했습니다. 여당의 쇄신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강서 보궐선거 승리에 취해 있다는 겁니다. 당대표만이 이 물길을 열 수 있습니다. 당대표가 선당 구사하는 통합 비대위로 가야 합니다.
친명계와 비명계가 모두 참여하는 비대위를 구성해 화합하자는 뜻입니다. 이달까지 지도부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험지 출마나 불출마도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원칙과 상식의 행보, 과연 이재명 대표에게 압박이 될까요? 신경 하나도 안 쓸 겁니다. 신경 하나도 안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한테 중요한 건 자기 생존이거든요. 생존을 위해서는 당대표직을 유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기 시스템으로 치러서 총선이 끝난 다음에 자기가 부릴 수 있는 그런 의원들로 가득 차야 되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개항을 또 그냥 기필코 나갈 겁니다. 염치 말씀하셨네. 이분이 염치가 있으면 대선 떨어진다니까. 아니 개항을 그 남의 선거구 아닙니까? 거기 그 새빵 살듯이 들어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염치가 있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염치보다 중요한 게 생존입니다.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 변할 거는 하나도 없는 거고요. 근데 이분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하나도 안 쓸 거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 어떤 딜이 가능할 거라고 믿는데 아니 보세요. 객관적 상황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친명 체제는 더 강화될 것이고 그다음에 개딸들은 더 극성스러워질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 모인 사람들은 더 충성파들이 모일 거고 완전 1인 사당화가 더 심해질 거라는 것도 요번 지나면 비명계 40명이라도 있었죠. 그것도 다 없어질 겁니다 아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까지도 미련을 갖고 있는 모습이 조금 안타까워요. 토크쇼에 나왔던 강한 발언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전에는 들으셨죠? 예, 예.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몇 년 동안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뭐가 문제냐? 정말 막막하다. 그 주위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고 다시 통화하자라고 했었습니다. 예, 뭐가 문제입니까?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너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너 밑에서는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뭐 내가 적절치 않아 보여요, 사실. 그게 더군다나 뭐 어떤 당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대표인데 너라고 얘기하면서 한 그런 표현들은 매우 부적절하죠. 그리고 아니 근데 저는 그 원칙과 상식 그 네 분이 방송 출연도 되게 활발하게 하시고 나와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공감이 가요. 공감이 가고 말씀들도 잘하시고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제일 이분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전통과 역사의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화가 되고 있다. 그 말씀에도 매우 공감하는데 그런데도 마음 한켠에서는 공허해요. 왜냐면 이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실현될 가능성도 없고 그리고 그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 너 밑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라고 했는데 그럼 거기서 뭐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전체가 이제 사당화되고 있다라는 문제의식 자체가 우리가 완전히 상수로 받아들여 버렸어요. 예. 그리고 상수가 됐을 뿐만 아니라 당대표가 존재감이 없어. 지금 계속 재판 다니느라고 저 민주당은 지금 정쟁 말고 뭐 영부인 특검이나 뭐 이런 얘기 말고는 당의 존재감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야 저기는 원칙과 상식 저분들이 아무리 목매게 외쳐도 이제는 아무런 울림이 없는 것이 저 당 자체가 이제 별로 이슈가 없다라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 더 한심한 것은 그 와중에도 서울 6석밖에 못 나온다는 국민의힘이 너무 슬픈 거죠. 저런 당을 상대로도 지금 이렇게 전망이 어둡다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우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왓츠록이 문제가 아니고 so what. 그래서 뭘 할 거냐 이거가 다 알아요. 없네요. 국민들이 지금 다 아는데 지금 정치인들한테 바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을 해라. 그러니까 그때도 토크 콘서트에 뭐 1000명 이상 모여가지고 막 했는데 오히려 밑에서 빨리 너희들 빨리 창당을 해라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행동 플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불만들이 있는데 이 불만을 갖다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라. 근데 니들 계속 안 해가지고 아래에 서 있으면서 않는다. 사실상 민주당의 개혁이라는 건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이런 상태 속에서 계속 거기 남아있다라고 하니까 뭐 하겠다는 건지 답답하다. 그래 너희들의 문제의식 공감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어쩔 거냐라는 그 얘기를 내는 게 정치인의 일인데 너희들 그 얘기 안 갖고 나왔다. 라는 불만들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바뀔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바뀔 준비는 충분히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전체 구도를 갖다 국민들에게 좀 혁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건지를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